이코노미 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굉장히 관심사인데 60대 미국 대통령 선거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열한 선거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이고요. 막판까지 여론조사가 초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의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 미국 대선 이슈에 따른 산업 영향 등 두루두루 파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화제는 미국 대선에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결과 발표는 최대 2주까지 걸릴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보통 통상적으로 대선 당일 예. 저녁 한 동부 시간으로 11시 반 정도 되면 결과는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결과가 빨리 나오기 위해서는 두 후보 간의 득표율 격차가 크면 이렇게 예. 빨리 나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굉장히 경합을 한다. 그리고 2016년 그러니까 트럼프와 바이든 지난번 선거 때와 같이 뭐 코로나 이런 이슈들이 있다고 하면 사전 투표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편 투표가 많고 그러면 이거 집계하고 다시 또 기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쩌면은 뭐 2주가 걸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 제일 대표적으로 예가 뭐냐면 아리조나 같이 넓은 지역은 투표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전 투표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편 투표를 하는데 우편 투표를 투표 당일날까지 받고 또 그걸 수정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 다 집계하고 다시 또 정리를 하려면은 AP통신이나 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약 최대 13일까지 13일. 예. 걸릴 수도 있다고 하고요. 특히 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둘 중 한 후보 중에 하나가 불복을 할 경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조지 부시랑 엘고 둘이 이제 대선 경합을 할 때 그때 이제 플로리다에서 투표율의 격차가 굉장히 작았어요. 0.05% 예. 미만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플로리다 법에 따르면 재검표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하는 과정에서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뭐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결과가 굉장히 늦게 나올 수도 있죠. 네. 미국 전반적으로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사실상 그걸 준비를 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얼마 전 보도 보니까 DC에 있는 그 모든 카페랑 이런 데 다 패널로 막아놨더라고요. 예. 참 어쨌든 주식 시장 뭐 2주 이상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예전에는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대선 결과가 그 소나기가 딱 쥐어지기 전까지는 막판 혼전에 거듭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되는 상황입니다. 어찌 됐건 지금 샤이 트럼프냐 뭐 히든 해리스냐 아니면은 뭐 스트롱맨 귀환이냐 첫 여성 대통령이냐 뭐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도 그쪽으로 이제 트레이드를 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 당선이 됐냐면 국내 산업은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장 박사님의 분석이 좀 궁금했습니다. 예. 예, 좀 뭐 매크로 면에서 본다고 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자체가 상당히 이제 뭐 과격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법이라든지 네. 인플레이션 그 감축법 이러한 것들을 폐지를 하고 또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이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한테는 좀 또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 상황에서는 좀 불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제일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뭐라 그럴까? 2차 전지 부분. 2차 전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그 IRA 폐지랑 보조금 또 보조금 축소되고. 또 축소되니까 예. 이런 부분이 또 내연기 전기차보다는 석유를 쓰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또 혜택을 준다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냉전 구도가 더 고착화될 수 있으니까 방산 같은 경우에는 나토 유럽 지역에 이제 호조를 보일 수도 있고 예. 또 뭐 조선은 또 대중국 견제 때문에 또 호조를 보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반도체나 아니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혼재돼 있죠, 예, 지금. 반도체 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을 폐지를 하니까 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고, 긍정적인 면은 또 중국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커질 거니까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정책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대중국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만 하고, 또 IRA 법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또 바이오 부분도 좀 긍정적인 뭐 대중국 압박 때문에 반사이익을 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처럼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부분은 서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법을 폐지하지만 해리스는 또 법인세를 올리잖아요. 법인세를 올리면 또 그 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혼재돼서 좀 뭐 큰 변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어떻게 보면 신냉전 체제 내에서는 한국의 방산이 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누가 되든지 간에 방산 부분은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장 박사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해리스가 되던 트럼프가 되던 일단 방산, 예, 네, 그리고 조선, 예, 그리고 바이오 네. 섹터는 좋다. 네, 예. 네, 그럴 수 그러나 이제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소재 섹터는 일부 좀 혼재되어 있고, 맞습니다. 다만 2차 전지 좀 엇갈리는 것으로 제일 분명하게 갈릴 것 분명하게 같습니다. 좀 엇갈릴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한국 수출 데이터 이거와 함께 좀 맞물려서 설명을 할 이유가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수출 데이터는 우리나라는 양호했거든요. 아직까지 이상 전선 없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지금 어떻게 보면 네.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하나의 성장 축이 둔화되고 있는 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이제 되나요? 예. 노란불로 가는 것 같아요. 예.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아, 오는데 예. 왜냐하면 10월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뭐 4.7%, 5% 밑으로 증가했어요. 근데 지난 7월달에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였어요. 그리고 9월달에 한 자릿수로 떨어진 다음에 이제 10월달에 4.7%인가 더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일각에서는 월별 수출로 보면 뭐 570억 달러 이상이니까 이게 10월달 매년 10월달 기준으로 뭐 사상 최고치다라고 네, 얘기는 몇 해요. 분기다 이렇게 또 나기는 했었는데. 예, 예. 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게 이제 성장의 어떤 그 모먼텀 추세, 성장 그 추세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좀 둔화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3분기 때 우리 국민 계정에서 예. 성장을 따질 때 보면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수출 고가인데 예. 마이너스로 나왔다. 그 얘기는 예. 벌써 이제 수출이 피크아웃을 했다, 고점을 지나고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건데요. 이게 왜 제가 노란불이 켜졌냐고 하면 앞으로도 더 둔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왜냐하면 그렇게 첫 생각하셨습니까? 번째로는 글로벌 그 제조업 사이클이 예. 회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계속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반도체 수출이 지금 우리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데 반도체 수출도 증가세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더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예. 단가도 좀 내려오고 또 수요도 줄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수출은 어떻게 보면 이거 달러 가격으로 이제 표시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그 석유 제품이나 석유 화학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유가가 좀 하향 안정될 것으로 보여요. 아,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면 수출의 증가세는 좀 더 지금보다 더 둔화돼서 내년 1분기가 되면 4% 내외 아니면 지금보다 더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증가율이. 그리고
만약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을 하면 뭐 10에서 20%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보편 관세를 매긴다고 하고 또 아니면 뭐 선별적으로 할 경우에 네. 한국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하면 이것도 이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수출 환경이 앞으로 좀 지금보다는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한 우려가 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대 내외라고 하더라도 내년도 성장을 2% 정도 유지하려면 수출이 잘 돼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내수가 지금 회복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지금은 노란불인데 이게 빨간불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게 보니까 10월 자체만으로 봤을 땐 잘 됐는데 7월과 또 비교해 보면 수출의 증가폭이 줄어들었고 그렇죠. 글로벌리 그 제조업 쪽이죠. 그 사이클이 회복이 덜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증가폭 그런 부분도 둔화가 되고 있고 유가 하향 안정화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빌미가 되는 거네요. 그 이게. 좋은 건데 우리 네. 수출 성과에는 수출 성과에는. 나쁘게 나타날 수가 있죠. 예, 그게 적색 신호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지금 노란불까지는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후 폭풍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물가가 뛸 가능성이 있다. 네. 예, 요거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물가 잡기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근데 네. 이제 이 물가가 그 관세를 매기게 되면 예. 미국의 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도 물론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은 예. 일단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미국 쪽이 더 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15에서 20% 정도의 15에서 20% 정도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경우에 미국의 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예. 그것이 약 한 1%포인트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연준이 2% 인플레이션 타겟 하는데 플러스 1%면 3%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의 어떤 경로가 지금보다 높아질 수가 있겠죠. 예. 그만큼 미국 경제에 안 좋을 수 있는 거라서 우려를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월달 소비자 물가가 오늘 아침에 나왔죠. 전월 대비는 0% 똑같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 1.3%에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가 코어 핵심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식품과 에너지를 뺀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0.2% 상승하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지난달보다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1.8% 예. 1.8% 해가지고 9월달에 2.0이었네요. 그래서 좀 둔화는 되고 있는데 문제는 11월과 12월 달 되면 인플레이션이 2%대로 올라갈 거로 지금 보여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월 대비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1%대 초반까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2%로 올라가는 건데는 얘기는 작년에 11월과 12월 달에 되게 낮았다는 거죠. 기저 효과가 있었군요.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수도권의 지하철 요금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유류세 내렸던 부분을 좀 축소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해서 11월과 12월 달에는 다시 또 헤드라인, 그러니까 맨 위에 나오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은 1.3%까지 내려왔지만 1%대 후반이나 2%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상품 부분에 있어서의 물가 압력은 많이 낮아졌어요. 농산물이 굉장히 높이 올랐다가 지금 안정되고 있고 네. 유가가 내려오고 있어서 그런데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 매일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금리 보기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떨어질 만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 경로를 밟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고용 쇼크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10년물 국채금리는 4.3%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약간 지금 4.28% 떨어지긴 했어도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좀 아까 이제 질문하셨듯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은 있지만
일부에서는 시장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이제 높게 평가하니까 예, 선반영이 됐다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 그렇게 거죠. 예. 되면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10년물 뭐 국채금리라고 하면 거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 기대가 포함이 되거든요. 네. 이게 높아지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우리가 경기 침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50bp 내렸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지금 다시 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연착륙이나 노랜딩 할 거다는 전망을 하니까 펀더멘탈 자체가 좋아지니까 또 기저적으로 금리가 높아질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죠. 예, 네. 거기다 또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가 또 커질 거로 예상을 해요. 이거는 해리스나 트럼프나 다 똑같이 그렇게 되면 국채 발행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국채 가격과 국채 금리는 또 역의 관계가 있으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선거 전 선거 결과가 나오고 뭐 조금 후까지도 이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난번 경험을 본다고 하면 이것이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 다시 또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4분기 되면 지금 3분기가 2.8%였어요. 네. 4분기가 되면 이게 1%대로 내려오고 연준은 또 추가적으로 금리를 2번 더 인하할 거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금리는 어떻게 보면 시장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 잣대잖아요. 그래서 장 박사님께서 굉장히 잘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시장의 심리를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미국 대선 영향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요소이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 우산 안에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미국 대선 관련으로 좀 꾸며드렸습니다. 이코노미톡 KB국민은행 장재철 박사의 분석이었습니다. 박사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